보고 스타트는 3억에서 3억 3천.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부분은 부동산 두세 개를 복수로 해서 근데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3억부터 3억 3천까지 부르겠죠. 그죠? 3억부터 3억 3천까지 부르면 이게 전세 매물이 나오면은 그 수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물건이 있으면 매매가 수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준은 3억 3천 부분, 3억에 3억 3천으로 잡고, 그 다음에 권리를 보죠. 권리 분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명도가 쉽습니다. 왜 쉽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명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잔금 납부하게 되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우리가 신청을 해요. 그 인도명령 결정문을 신청하게 되면 그 강제집행 번원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가거든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잔금 납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받아가지고 2주에서 3주 사이 잔금 납부 하잖아요. 그때 인도명령 결정문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나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은 10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갖고 강제집행, 집행 그 부분에서 강제집행 계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기간 부분이 약 한 10일 정도 걸리니까 소유자가 그 점유하고 있으면은 명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임차인 점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런 선순위 임차인 이런 특수 조건 빼고 그럼 소유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1순위 근저당이고 뭐고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 그 팁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참관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1순위의 기준 근저당이나 저당이나 압류 이후의 모든 그 부분은 다 소멸됩니다. 이게 권리의 끝이에요. 특수조건이 하나 있는데 특수조건은 최고의 3기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99%의 물건은 1순위 근저당 다음에 다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이라고 쓴 거예요. 근저당 다음에 나와 있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의경 이런 부분은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열람하게 되면 보기가 조금 더 난해해요. 하나씩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두인 경매라든지 구독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엔 유료였는데 지금은 무료예요, 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해가지고 쭉 보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다 소멸이니까 권리에도 하자가 없죠.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낙찰가율이 100%를 육박하죠. 인기가 많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게 뭐죠? 미납입니다. 예. 낙찰을 받았는데 102.08%의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2억 3,520인데 3억 4,300에 썼잖아요. 최초 감정가가 3억 3,600이죠. 3억 4,300에 쓰려면은 3억 3,600 처음에 나왔을 때 3억 3,600만 원 쓰면은 본인이 갖겠죠. 근데 왜 2억 3,500까지 떨어졌는데 3억 4,300을 썼을까요? 왜? 아니, 왜 썼을까요? 옆에서 꼬드겨가지고. 3억 7,800이야,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야. 누가 꼬드겼을까요? 경매 컨설턴트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옆에 1층 부동산이, 야, 이 물건은 좋으니까 이정도 가서 들어가. 라고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은 3억 3,600 부분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입찰을 하면 되는데, 이때 들어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게을러서. 그때는 게을러서 1차에 보지를 못한 거죠.
이 물건을 이 사람이 꼭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그냥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3억 7,800인데 3억 3,600에 8월 17일 날 나왔어. 그럼 이날 가가지고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아무도 안 들어올 거 하잖아요. 그런데 쭉쭉쭉 떨어지고서 이날 3억 4,300에 쓴 거잖아요. 일단은 주위에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납을 했을까요? 비싸게 샀거든. 대출을 못 받은 겁니다.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냥, 가면, 경매장에 가면, 100건 입찰하면 두세 건 받아요. 근데 100건까지 입찰하는 거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하다 보니까 열이 받잖아요. 내가 회사도 빠지고 오늘 와가지고 썼는데, 누가 꼭 받아가요. 그래서, 질렀어. 분위기상으로. 나 오늘 꼭 받을 거야. 근데 받았어.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안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안사람 또 혼난 거지. 야, 제정신이냐. 예? 이걸 이렇게 받게.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신용이나 본인의 그 소득원이 이거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 날린 거예요. 1차 보증금을 원래 날리죠. 날리는데 안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3개 들어오시면 알려요. 안 날리는 방법도 있는데 17명이 들어와가지고 하여간 미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 낙찰을 받은 거를 미납을 하면, 오늘 완전 특수물건만 뽑았는데? 한 번 낙찰을 받은 걸 미납을 하면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원래 경매 입찰 보증금은 2억 3,520에 10%인 2,352만 원이 입찰 보증금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낙찰받고 미납을 했잖아요. 이걸 재경매라 그래요. 다시 나오는, 미납해서 다시 나오면 입찰 보증금이 2배로 돼요. 얼마에? 2,352만 원에 곱하기 2 하니까 4,704만 원이 되는 거죠. 왜 2배로 할까요? 법원이. 신중하게 네? 입찰해라. 네. 한 번 미납했으니 신중하게 들어와라. 그리고 돈 있는 애만 들어와. 이 얘기예요. 돈 있는 애만 들어와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 보증금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17명이었잖아요. 그죠? 몇 명 줄어요. 몇 명 줄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권리 분석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입찰가를 산정한. 입찰가 얼마를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한 입찰가는 낙찰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낙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인근 낙찰을 검색을 해보면 좀 비슷한 평수는 없는데 그 제일 비슷한 평수를 좀 따져보면 인근 낙찰 사례를 여기 눌러볼게요. 한 80%에서 77% 정도의 낙찰이 된 사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매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욕심을 버리고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이 되면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이 안 되면 다음 물건으로 깨끗하게 넘어갑니다. 낙찰가도 얼마로? 90%로 잡았습니다. 저기 감정가에? 네. 감정가 3억 3,600에 90%하면 얼마예요? 3억 240만 원입니다. 3억 240만 원이요? 네. 삼억 240만 원 쓰면 100% 먹습니다. 왜? 자, 알려드릴게요. 17명 입찰했잖아요. 재경매건으로 입찰 보증금 2배잖아요. 한 13명 들어옵니다. 13명. 13명 들어와서
그 전 단계가 2억 3,520이죠. 그 전 단계가 2억 6,800이죠. 2억 6,800 미만으로 쓰는 사람이 8명 정도 돼요. 13명 중에. 그럼 5명 남죠. 5명이 2억 6,880에 이상으로 써요. 근데 여기 3억 200이잖아요. 99% 먹어. 99% 먹는데, 그냥 저 같으면, 자, 99% 먹는데 매매가가 3억 7,800이죠. 금매가가 얼마예요? 금매는 조사 안 됐습니다. 자, 3억 7,800인데 3억 240 먹으면 베스트예요. 베스트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실투자금 얼마 들어갑니까? 3억 240에. 21.6% 그 법무비랑 22% 그냥 계산할게요. 네네. 22%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3억 240에 22% 실투자금. 6,650이죠. 6,650만 원이면 3억 7,800짜리 아파트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가가 3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억 3천까지 거래가 되고 6억 6,650 기준이면은 미니멈 3억이라는 전세,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미니멈 3억 아닙니까? 맥시멈 3억 3천이고 미니멈 3억 기준에서 6,650은 몇 분지 몇일까요? 5배는 안 되더라도 4배 정도 되죠. 그럼 6,650으로 이런 아파트는 4개를 사죠. 남은 돈이 46에 24, 46에 24, 2억 8,800. 남은 돈 한 1,200 정도는 뭐 할까요? 고기 고기 사 드시면 되고, 4개를 받아서 한 채는 자기가 오크토를 원했잖아요. 사요. 거주를 해요. 세 채는 그냥 전세 놔요. 그냥 전세 놓고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이 아파트는 이거 하나 나왔지만 이 근처에 이것만 나오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낙찰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똑같아요. 낙찰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3억이 전세를 살고 있다라면 4개를 그냥 한 달에 끝낼 수 있습니다. 4개를 한 달에 그냥 다 인수할 수 있어요.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까 100건의 입찰을 해서 2-3건의 낙찰을 받는 사람이 있고, 2건의 입찰을 해서 1건의 낙찰을 받는 사람이 있고, 1건의 입찰을 해서 1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별로 틀리기 때문에 낙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률이 높은 부분으로 이제 가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낙찰 확률을 높이는 거. 내가 이거 아파트를 꼭 사겠다 그러면 좀 더 쓰는 거. 근데 아까 보니까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낙찰가를 산정을 시킬 때 뭘 이제 플러스 시키냐 하면 명도 비용을 플러스 시켜요. 참고로 우리 이기들은 저하고 같이 하니까 명도 비용이 맥시멈 지금 맥시멈 나오는 게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명도 비용을 이렇게 쓰라라고 할 때는 얼마를 쓰냐면 1,000 정도를 잡아요. 그거를 입찰가에 산정하니까 걔네는 그 입찰가를 이렇게 높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는 거죠. 낙찰로 받는 게 문제지만,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명도하는 거, 그리고 그 명도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2달로 끝내는 거, 이게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되면 내 채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그 능력이 다 보유가 됩니다. 왜? 회사에서 서포트하니까. 다 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약 한 7분 정도 쉬고 2시에 시작하고요. 그 영상 부분을 2시에 하는 걸로 하고. 네. 2개 더 남았죠. 네. 하나만 더 발표하고 네. 이슬 씨가 발표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려워. 어려웠어. 저는 지금 처음 딱 보거든요. 일단 난이도가 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 줄까 내가 고민했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